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D 프린터로 주택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3D 프린터로 만든 집을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집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3D 프린터로 뭐 우주선, 배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프린터는 무엇이고 3D 프린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3D 프린터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무궁무진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조춘익 전문가님 모시고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선 저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가 막연하게 무언가를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물체를 만드는 프린터다 라고 알고 있어요. 3D 프린터란 무엇일까요? 3D 프린팅은 적층 제조라고도 불리는데 적층 제조는 여러 층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이 단어 때문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반대 개념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이전의 방식은 깎아내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고 이거를 절삭 가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절삭 공정인 것이죠. 네. 이 방식은 깎거나 구멍을 뚫거나 하는 등으로 도구로 재료를 다듬으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삭 공정의 반대 방식이 적층 제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상이 좀 되시나요? 네네. 바로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방식을 적층 제조를 하고 플라스틱, 금속이나 모래 같은 재료들을 쌓아 올리고 또 굳혀가면서 만드는 거를 적층 제조로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3D 프린터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절삭 공정에서 뭔가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적층 제조는 더해 나간다, 붙여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삭 공정을 생각하니까 적층 제조의 방식을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3D 프린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을 보시면 좀 더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보면 3차원 프린팅이란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 전자적 정보라 하면 자동화된 출력 장치를 통해서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고 있어요. 전자적 정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3D 모델링과 CAM, C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링은 입체 형상을 그리는 것을 말하고 CAM은 3D 모델링 결과를 기계가 만들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고요. 3D 모델링은 얼마나 쌓을지, 네. 튀어나오고 들어가는지 등을 전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3D 프린터가 작업할 수 있는 언어로 CAM이 바꿔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재료가 통과하는 구멍을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빠르게 옮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적 정보로 3차원 물체를 적층 제조하는 프린터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사실 3D 프린터라고 불리기 전에는 신속 조형, 쾌속 조형이라고 불렀는데 2013년 미국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로 처음 3D 프린터라는 명칭이 좀 유명해졌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아는 3D 프린팅, 3D 프린터 이런 용어는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이죠. 3D 프린팅 용어가 10년밖에 안 됐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또 쓰였던 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때 쓰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네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 3D 프린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뉴스에서 주택을 만든 3D 프린터는 어떤 종류의 3D 프린터에 해당이 될까요? 주택을 만든 3D 프린터는 재료를 압출하는 방식이고 트리플 F 또는 FDM 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치약을 짜내듯 재료를 짜내고 굳혀 나가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일정한 구멍에 압력을 줘서 재료를 통과시켜 굳혀나가는 방식을 압출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방식은 다른 3D 프린터 기술보다 단순하고 또 저렴한 편이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3D 프린팅 방식들은 가격이 비싸거나 너무 오래 걸리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네. 건축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5년 적층 제조의 국제 표준 ISO ASTM
52,900에서 총 7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네. 자외선을 싸서 굳히는 방식이나 분말 재료를 굳혀가며 하는 방식도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는 주택을 만들기에는 아직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왜 FDM 방식을 했을까 보면 다른 기술에 비해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콘크리트가 되는 재료들을 녹여서 짜낸 뒤 굳혀가며 만드는 방식이 아마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최근 이 건축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자면 아마 큰 장점은 숙련된 노동자들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또 3D 프린팅은 집을 짓는 속도가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또 빠르고 네, 또 지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자재들을 절약하고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저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약 40평 되는 주택을 건축용 3D 프린터로 인부 3명 8일 만에 총 주변 주택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분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경제활동 인구 감소나 뭐 숙련된 작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이나 어려운 작업들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3D 프린터 기술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또 사람 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은 극악의 환경, 뭐 너무 춥거나 너무 네. 덥거나 또는 네.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우주 등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집도 만들 수 있다면 우주선, 배도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D 프린터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게 맞나요?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멋진 옷이나 음식, 필요한 도구, 심지어 총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3D 프린팅을 위해서 몇 시간 걸리기도 하면서 또 네.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축을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선이나 배 만들 때는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수많은 돈과 시간이 있다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직은 전자회로나 스프링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기는 어려우니까 3D 프린팅으로 물체의 외형과 골격은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에 동작하는 방법들이나 작동 가능한 센서나 칩은 별도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3D 프린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내부 기능의 구현 때문에 모든 물체를 다 만드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D 프린팅 기술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과기정통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작성한 게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네. 자동차 부분, 가전 소비재, 뭐 항공우주, 의료 치과 부분 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소재나 강도가 개선이 되면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골절이나 인대 손상 또는 관절염 환자들 치료를 위한 보조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네. 자동차 등 산업 현장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품들도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에서 건축물 대상으로 3D 프린팅 기술도 검증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3D 프린팅 연구센터들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3D 프린팅을 만드는 다양한 사례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D 프린터가 만들 세계를 상상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요점만 딱딱 집어서 전해주신 조춘익 전문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